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 제1국가산업단지의 공장은 늘고 있지만 상권은 갈수록 침체되고 있습니다. 한때 산업단지 금융 거점 역할을 했던 은행 지점이 문을 닫은 채 방치될 정도입니다. 산단의 상가들은 문을 닫고 상업지역은 공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익산의 전통산업인 석재산업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 지원기관이 철수했습니다. 파멸에서 30년 넘게 유지됐던 기술을 지원하고 인력을 양성했던 한국광해광업공단 마이닝센터가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석재업체들은 산업 전주기에 걸친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군산 청암산이 체류형 생태관광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청암산은 지난 45년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보존돼 풍부한 생태자원을 간직하고 있어 탐방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 천리길 답사단은 군산호수와 청암산의 생태 탐방 코스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2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군산 제1국가산업단지의 공장 수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상권은 오히려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때 산업단지 금융 거점 역할을 했던 은행마저 문을 닫은 채 방치되면서 상권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산 제1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전북은행 새만금 지점. 지난 2008년 문을 연 뒤 2017년 소룡동 지점과 통합되면서 영업을 종료했고 지금은 굳게 문이 닫힌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한국GM 군산 공장이 폐쇄되기 전부터 이어진 경기 침체 속에 문을 닫은 이후 9년째 빈 건물로 남아 있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유휴시설에 불과해 보이지만 국가 산단의 침체된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이기도 합니다. 인근 상가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폐업한 곳이 적지 않고 영업을 이어가는 점포들도 줄어든 손님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야도 요즘에 옛날 배우 같진 않죠.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거 꽉 찼지 뭐 이런 방에. 상가들이 활성화한다고 다 다른 것들 가져가니까 안 되니까. 이 때문에 상업용지로 계획됐던 부지 상당수는 비어 있거나 공장용지로 용도가 변경됐습니다. 한국 GM 공장 부지에는 명신이 들어섰지만 군산 국가산업단지는 좀처럼 예전의 활기를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가동 중인 공장은 10년 전 153곳에서 올해 184곳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이나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면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소비가 상가가 밀집한 오식도동이나 도심권에 집중되면서 산업단지 내 식당이나 편의점 등 생활권 상권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만으로는 산업단지에 활력을 되살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때 지역 경제의 성장 거점으로 기대를 모았던 군산 국가산업단지. 공장 수는 늘었지만 지역 상권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전북자치도가 정부의 방산혁신 클러스터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5년간 490억 원이 투입돼 국방 첨단 복합 소재 분야 연구개발과 인프라 구축, 전문 인력 양성 등이 추진됩니다. 앞서 전북자치도는 전주 탄소산업과 새만금 실증 기반을 연계한 국방 첨단 복합 소재 부품 생태계 조성 사업을 방위사업청에 신청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9월에 공공기관 2차 이전 로드맵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전북이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가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행정통합을 먼저 추진한 전남 광주통합시가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전남 광주통합시와 전북자치도는 농협중앙회와 수업중앙회, 한국마사회 등 여러 핵심 기관이 중복돼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준 당선인 군산시장직 인수 TF팀이 군산시 주요 업무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인수 TF팀은 오늘부터 군산시 부서별 업무 보고를 진행해 18일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민선 9기 정책 로드맵과 핵심 정책 과제를 만들 계획입니다.
제10대 익산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쟁 구도가 2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강경숙 당선인이 출마 의사를 접으면서 김충영, 박철원 당선인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제10대 익산시의회 당선인 25명 중 19명이 민주당 소속이며 의장 선거는 다음 달 1일에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뤄집니다. 2027학년도 대학 입시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지역의사제 도내 선발 인원이 38명으로 정해졌습니다. 종로학원이 발표한 2027학년도 지역의사제 선발 분석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선 전북대가 21명, 원광대가 17명을 모집합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가운데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 정부로부터 등록금과 생활비 등을 모두 지원받고 졸업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하게 됩니다. 익산의 전통산업 중 하나가 석재입니다. 현재는 160개 중소업체가 명맥을 잇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함열에서 30년 넘게 존속됐던 한국광해광업공단 마이닝센터가 운영을 멈췄습니다. 석재업체들은 기술 지원이나 인력 양성 등 산업 전주기에 걸친 지원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익산 함열의 한국광해광업공단 마이닝센터. 기술 연구와 광업 전문 인력 양성, 안전 교육 등을 수행했습니다. 1992년부터 30년 넘게 운영됐지만 본사 방침에 따라 문을 닫았습니다. 석재업체들은 산업 경쟁력 위축이 반영된 결과라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160개 중소업체가 석재 산업 명맥을 잇고 있다며 전주기 지원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호소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익산 석재 산업 존속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한 거잖아요. 수원에 나가면서 살아남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익산시는 대응책으로 국립석재산업지원센터 건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으로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돼 산림청 등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산림청에서 이제 이걸 짓는다고 그렇게 계획을 같아가지고 이제 저희 익산시에서 이제 익산으로 지금 유치를 하려고. 적격 입지로 한국광해광업공단 마이닝센터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이 9,700평이고 기존 건물을 개보수에 활용하면 사업비나 조성기간 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최근 익산시는 한국광해광업공단 본사를 찾아 마이닝센터 활용 방안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제 새로 건물 짓는 것보다 기존에 이제 부지나 토지 건물들이 있으니 그쪽으로 이렇게 유치를 하면 어떻겠냐 해서. 전문기관도 문을 닫는 등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익산 석재산업. 가공과 마케팅, 인력 양성 등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주기 지원 체계 구축과 구심점 역할을 할 핵심 기관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군산시가 청년층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군산시는 다음 달 10일까지 2차 대상자 신청을 받아 오는 8월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청년 농업인에게는 최대 3년 동안 월 90만 원에서 110만 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고 최대 5억 원 한도 내에서 연 1.5% 금리로 지원하는 정책자금도 제공됩니다. 정책자금은 5년 거치 후 20년 동안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가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의 아토피 피부염 치료를 돕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군산에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 가운데 아토피 피부염 진단을 받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5년 동안 연간 최대 50만 원의 의료비와 3개월마다 보습제 1개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진단서와 주민등록 등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을 갖춰 군산시 보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도내 서해안에 어린 꽃게가 방류됩니다. 전북자치도는 연안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자체 생산한 어린 꽃게 20만 마리를 군산 방축도와 부안 격포해역 등에 방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방류되는 어린 꽃게는 가폭이 1cm 이상 된 것입니다. 꽃게는 도내 서해안을 대표하는 주요 수산자원입니다.
군산의 여성 평균 임금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여성가족재단에 따르면 군산의 여성 평균 임금은 215만 원으로 남성 평균 임금 342만 원보다 120만 원가량 낮았습니다. 군산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52.4%로 도내에서 가장 낮았고 남성과의 격차는 19.8%로 도내에서 가장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다만 여성 고용률은 지난 2021년 51%에서 지난해 57.5%로 6.5%포인트가 증가해 도내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군산 청암산이 체류형 생태관광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청암산은 지난 45년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보존돼 풍부한 자원을 간직하고 있어 전국 탐방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북 천리길 답사단은 오늘 군산을 찾아 군산 호수와 청암산을 잇는 생태탐방 코스를 체험했습니다. 군산 호수를 품고 있는 청암산. 이른 아침부터 도내 14개시 군에서 모인 탐방객들이 전북 천리길 답사를 위해 군산을 찾았습니다. 남원에서 왔습니다. 군산이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길도 잘 돼 있고 특히 뭐 길뿐만 아니라 문학적인 그 소재가 동국사도 있고 또 우리 근대 문학관도 있고 그런 걸 제가 관심이 있어서 다시 또 오고 싶은 도시가 되겠습니다. 군산 청암산 일대가 체류형 생태관광 명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북 천리길 답사는 도내 14개시 군에 있는 천리길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역의 자연과 역사, 문화를 함께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날 이곳에 모인 탐방객은 41명. 역대 천리길 답사 가운데 가장 많은 참가자가 모였습니다. 전북 14개 시군에서 골고루 참여를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14개 시군을 골고루 지금 돌아다니면서 전북 천리길을 저희가 홍보하고 있는데 아마 가장 많은 숫자가 지금 오늘 참여가 됐던 것 같아요. 이들은 군산 호수와 청암산, 왕버드나무 군락지 등을 잇는 9km 구간을 걸으며 군산의 자연 환경을 체험했습니다. 청암산 일대는 지난 45년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출입이 제한됐던 곳으로 현재는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관광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군산 호수 주변에는 600종이 넘는 생물이 서식하고 다양한 자연환경이 조성돼 있어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45년 동안 개방되지 않은 곳이 지금 개방이 되면서 45년 동안 자연이 스스로 자기 숲을 키우고 거기에 아주 다양한 동식물이 살 수 있는 생물 보존이 아주 잘 되는 곳이잖아요. 어디 가서도 쉽게 볼 수 없는 곳이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아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군산시도 연간 35만 명이 찾는 청암산 일대를 생태관광 명소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380억 원을 투입해 지방정원과 치유의 숲, 무장의 나눔길, 정원 전망대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풍부한 자연을 간직한 청암산. 단순 등산 코스를 넘어 체류형 생태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뉴스입니다. 전북 선거관리위원회가 도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 발생한 전산입력 오류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전북 선관위는 어제 위원회의를 열고 선거록에 잘못 기재된 개표 결과를 수정 의결했으며 중앙선관위에 정정 반영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오류는 전주시 중화산 1동 투표소 개표 결과 입력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선관위는 당선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상곤 위원장은 명백한 잘못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이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미군 납품비리 의혹과 관련해 군산 주한미군 소속 내국인 직원 A씨의 부대 내 사무실과 주거지를 어제 압수수색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년 동안 전기자재 납품업체 대표 B씨와 공모해 자재 가격을 부풀린 뒤 차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씨에게서 160여 차례에 걸쳐 12억 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이 과정에서 2억 4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군산의 한 식료품 제조 공장에서 70대 교통 신호수가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1시 10분쯤 군산 소룡동의 한 식료품 제조업체 내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70대 교통 신호수가 25톤 화물차에 깔렸습니다. 이 신호수는 다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내 노인 학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자치도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노인 학대는 477건으로 전년도인 299건보다 약 60%가량 늘었습니다. 노인 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이 90% 이상을 차지했고 학대 가해자도 배우자 246건, 자녀 139건 등 90%가량이 가족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조기 연안사고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15일부터 나흘간 대조기를 맞아 바닷물 높이가 최대 7m 37cm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 해경은 연안사고주의보를 발령하고 만조시 침수가 잦은 군산 내항과 소룡포구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과 방문객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새만금의 스마트 원예단지를 만들기 위한 기반 구축이 추진됩니다. 김제시는 농식품부 공모에 선정돼 2028년까지 65억 원을 들여 새만금 농생 명용지 609 10헥타르에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을 조성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대규모 스마트팜 운영에 꼭 필요한 내부 도로와 용수 공급, 전기, 오포수 처리 시설 등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전교조 전북지부가 교권 보호 방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전교조는 12일 천호성 도교육감 당선인에게 교육청이 악성민원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전담부서를 신설해 안전한 교육 여건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교조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와 수사기관 등이 협의체계를 갖춰 학교나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안에 대해 공동 대응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도내 환경단체가 한빛핵발전소 수명 연장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은 12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진단층 조사가 끝나기 전인데도 수명 연장과 해결료 폐기물 임시 저장 시설이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신속한 조사와 철저한 방제 체계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지진단층 전수조사의 경우 영남권만 조사가 끝났고 핵발전소가 있는 호남권은 수도권에 밀려 시작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익산시가 대학생 행정인턴 150명을 모집합니다. 익산에 거주하는 대학생은 19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익산 청년시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대학생 행정인턴은 방학 기간을 활용해 시정과 공공기관의 업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지난 겨울방학에는 152명 모집에 567명이 신청해 3.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군산의 대표 여름축제인 수제맥주 블루스 페스티벌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근대역사박물관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는 군산맥주 4개 업체와 중국, 일본, 미국, 대만 등 9개 교류도시의 수제맥주 업체 5곳이 참여합니다. 또 군산 메가를 사용하는 전국 단위 수제맥주 양조장 6개 업체가 참여해 모두 50여 종의 다양한 수제맥주를 선보입니다. 행사장은 매일 낮 12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되며 입장료는 6,000원으로 입장객들에게는 5,000원의 군산사랑 상품권이 제공됩니다. 익산시청 직장 어린이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익산시는 오늘 신청사 야외광장에서 개원식을 가졌습니다. 익산시청 직장 어린이집은 352제곱미터의 1층 규모로 지어져 내부에는 보육실과 다목적 유희실 등을 갖췄습니다. 정원은 49명이며 수요가 있을 경우 오후 9시 30분까지 연장 운영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마동이 12일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익산지구 협의회와 함께 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이불 세탁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거동이 불편해 대형 세탁물을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독거노인과 장애인, 저소득 가구 등의 위생환경 개선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13도에서 31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군산도 대체로 흐리겠으며 파고는 최고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